제가 오늘 이 라이브를 한 이유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고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라이브 제가 Q&A 같은 거 진행했을 때는 대부분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 고민을 조금 얘기해보고 싶어서 켰어요. 제가 우선 두 가지 고민이 있거든요. 두 가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두 가지? 우선 첫 번째는 일에 관한 건데요. 지금 다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일을 예안님 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예안님. 우선 제가 일을 지금 현재 회사에서 한지 한 4년쯤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4년쯤 되니까 대충 뭐 회사 일도 다 익숙해지고 다 괜찮아요. 동료도 괜찮고 유진님 고마워요. 동료도 다 괜찮고 뭐 월급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제가 엄청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제 나이대에 비해서 나쁘지 않게 받고 있고 일이 엄청 빡센 것도 아니야. 사람들도 다 괜찮아. 근데 이제 뭔가 그 일하는 거에 있어서 그 갈증이 되게 요새 많이 느껴져요. 이 갈증이 사람이 엄청 나쁘다? 그것도 아니야. 뭐 회사 직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이 엄청 안 좋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일도 나름 재미도 있고 엄청 일이 막 엄청 바쁘지도 않아요. 뭐 야근을 맨날 하거나 이러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어딘가 모르겠는 이 갈증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 뭔가 더 하고 싶은데 나는 뭔가 그리고 뭔가 이 성과 같은 게 이제 내가 뭔가 이거를 막 이끌어가지고 내가 이 프로젝트를 다 이끌어서 내가 막 성과를 내고 싶고 좀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거든요, 요새. 잘하고 싶은데 뭔가 이게 내가 뭐 영상을 올려도 뭐 조회수도 만약에 있어요. 제가 비디오 에디터잖아요. 영상을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잘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회사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 약간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증이 느껴져서 이거를 뭐 어떻게 이직을 해야 되는 건지 이직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좋아. 제가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배부른 고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고민이 있어요. 잠깐만. 질문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질문 답변하고 갈게요. 영국은 월세가 얼마만큼 비싸냐고요? 그거는 진짜 좀 다르긴 한데 런던 기준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런던은 그 존 1, 존 2, 존 3 이렇게 지역이 존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존 1이 어디냐면 가장 센트럴 런던이거든요. 그러니까 존 1이 이렇게 센트럴 런던이 있으면 존 2는 조금 더 크고 존 3는 크고 해가지고 런던 자체가 존 6인가 뭐 이렇게 있거든요. 7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존에 사느냐에 따라서 월세가 또 다르기도 한데 대부분 워킹 홀리데이에 오시는 분들은 존 2나 존 3에 사시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직장 같은 게 존 1에 있어요. 센트럴에. 그래서 거기까지 출근하기에는 존 2나 존 3가 괜찮아서 대부분 거기 살고 거기 가격이 이제 영국에서 대부분 하는 게 그 쉐어하우스 같이 런던에서는 그걸 플랫 쉐어라고 하거든요. 그 쉐어하우스가 어떤 거냐면 방 하나는 본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방에는 다른 친구들이 살고 주방이랑 화장실을 공유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거를 더블룸 기준으로 존 2가 요새 한 1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음. 방 하나 빌리는 게 110만 원 정도 하고 만약에 그거 말고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원룸 같은 거 있잖아요. 원룸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까지도 가요. 그래서 런던에 한 20대, 그러니까 제 나이쯤 되는 제가 96년생이거든요. 만으로 27이죠. 이 정도 되는 분들의 연봉이 뭐 월급으로 따져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50만 원? 요 정도가 평균 정도 될 거예요. 뭐300 얼마? 근데 그 중에 이제 거진 절반은 렌트비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360 벌면 180만 원 정도는 렌트비로 나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라는 개념도 없고 그 집을 사거나 렌트를 하는 게 이제 그 두 개가 초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전세가 없으니까 렌트를 집 사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데 렌트비가 월급의 절반 뭐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꽤나 비싼 돈이죠. 그래서 20대 때는 돈 모으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한국의 돈 모으기가 오히려 더 쉬운 느낌?
유진님 그죠? 관심 가는 새로운 일이 있으세요? 좀 더 주도적인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게 약간 관심 가는 일? 저는 약간 돈에 관심이 많거든요. 돈이나 문화 차이나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요새 막 그 고민도 했었거든요. 이 회사에서 이 얻을 수 없는 그 갈증을 유튜브로 풀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런던에서 돈 모으기 이런 주제로 요새 좀 많이 해볼까? 왜냐면 해외 취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유튜브로 한 1, 2년 동안 진행하면서 영국 워홀 해외 취업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돈에 대한 거는 조금 다뤘는데 그게 또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 유튜브를 조금 더 돈에 관한 걸로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어떻게 뭐 돈을 불리는지, 어떻게 뭐 사이드 잡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루면서 내가 좀 더 흥미를 느끼는 걸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진짜 월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무조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유튜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퇴근하고 뭐 조금 하거나 이제 주말에 하는 건데 또 저도 뭐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이나 막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을 또 겁나 쪼개 살아야 돼. 근데 제가 영국까지 온 이유가 이제 좀 더 한국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나는 좀 영국에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와서 오히려 갓생을 사는 거예요. 퇴근하고 유튜브 편집하고 막 퇴근하고 막 전자책 쓰고 주말에 막 유튜브 올리고 막 오히려 갓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해서 그것도 약간 요새 고민이에요. 질문이 갑자기 좀 많이 와서 질문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유미님, 외국인도 대출이 나오나요? 대출 끼고 집 사는 게 가능한가요? 대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이어도 본인이 어떤 외국인이냐에 따라 대출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내가 만약에 워홀 비자야? 워홀 비자로 왔어. 그러면 대출 받긴 진짜 힘들 거예요. 왜냐면 워홀 비자는 2년이잖아요? 2년? 그리고 이거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워홀 비자로 있으시면 직업이 좋아도 이 비자의 불안정성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아니면 대출을 받아도 이자율이 겁나 높거나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거나 이래서 외국인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저처럼 취업 비자를 가지고 이미 영국에서 일한 경력이 4년 이상 있고 곧 있으면 저는 영주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외국인은 좀 더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 연봉의 4배에서 5배 정도는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영어로는 모기지라고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내가 연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에요. 요런 외국인, 그냥 약간 좀 직장생활 꽤 한 외국인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치면 그 연봉 5천만 원에 4배에서 5배 정도의 돈을 빌려줘요, 은행이. 4배라고 우선 쳐볼게요. 그럼 5천만 원에 4배면 얼마야? 2억이죠? 2억 정도는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디파짓도 있어야겠죠. 본인이 그 선금이라고 하나요? 디파짓도 내야 되는데 그 한국말로 뭐라 하지? 어쨌든 그거는 집 가격의 10% 정도를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3억짜리 집이라고 칠게요. 재밌죠? 집이 3억짜리 집이야. 그럼 그 집의 최소 10%는 여러분이 내야 돼요. 그 얼마야?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저 계산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계산 틀리면 댓글 달아줘요. 3억에 10%면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은 본인이 무조건 미니멈으로 내야 되는 돈이고 나머지 그럼 2억 7천이 남았죠? 나머지 2억 7천을 대출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연봉이 5천이야? 그럼 4배에서 5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대출이 2억 5천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돈을 더 모아서 디파짓을 더 내거나 아니면 파트너랑 둘이 같이 집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제가 집 얘기 너무 재밌죠, 그죠? 제가 그 런던에서 집 사는 게 목표거든요. 진짜 유튜브 돈 얘기로 바꿔야 될까봐 돈 얘기 너무 좋아해요, 저는. 윤희님 브이로그 너무 재밌어요. 고마워요. 하자님. 아이스티님 지금 사시는 곳도 플랫메이트인가요? 저도 빨리빨리 문화 부담스러워요. 그죠? 빨리빨리 문화 힘들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원베드룸 플랫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어로 치면 1.5룸, 2룸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 있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거실이에요. 안방, 거실, 그리고
부엌, 저기 부엌 보이나? 저기 뒤에 부엌, 저 부엌이 따로 하나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한국에서는 1.5룸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2룸? 1.5룸이라 부르죠. 근데 지금 제 뒤에 보이나? 저 친구 지금 화면에 혹시 잘려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제 남자친구가 소파에 앉아 있거든요. 남자친구의 집입니다. 저는 얹혀 살고 있어요. 저도 원래 런던에 살면서 4년 내내 플랫 하우스에서 살았어요. 그 플랫쉐어에서 살아서 방 하나, 진짜 조그만한 방 하나에서 요가 매트 하나 깔면 그 방이 끝나는 그런 집에서 렌트비 최대한 저렴하게 살면서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면 진짜 좀 저렴하게 내는 거거든요. 100만 원씩 내면서 이렇게 살다가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조금 이게 관계가 진지해지고 또 보니까 본인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눌러 앉았습니다. 그 런던에서는 사귀는 사이에 동거가 굉장히 흔해요. 이게 왜냐면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같이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눌러 앉고 제가 월세는 지금은 안 내고 있어요. 저분 덕분에 월세는 안 내지만 저는 대신에 제가 뭐 공과금이나 수도세, 인터넷세, 전기세, 히팅 빌 이런 그런 거 다 제가 내고 있습니다. 빌 같은 거는 제가 다 내고 있어요. 리리님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이 좀 늦었네. 리리님 궁금한 게 의료 체계가 잘 되었는지 궁금해요. 영국에 가고 싶은데 잔병 치레가 많아요. 리리님 제가 영국으로 그 워홀을 오실 때 내야 되는 그 돈이 있어요. 돈 그게 그러니까 비자 신청 비용이 있고 그리고 인슈런스 서처지라고 하나? 보험금 같은 거를 미리 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국 워홀이 2년이잖아요. 그럼 2년 동안 머물면서 2년치의 그 건강보험비를 그냥 한 번에 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시면 영국에 오셔서 2년 살 때 동안 모든 병원은 공짜로 다니실 수 있어요. 공짜, 다 공짜. 수술해도 공짜, 맹장이 터져도 공짜, 다리가 부러져도 공짜. 잔병 치레가 많아요? 그러면 집 앞에 있는 GP라고 있거든요. 집 앞에 있는 의료진에 그거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 본인 그 차트를 만들면 돼요. 그 환자 차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리리님은 뭐 이런 잔병 치레가 있고 저런 이거에 알러지가 있고 뭐 이거를 못 먹는다 뭐 이렇게 뚝뚝뚝뚝 그 치레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집 앞에 있는 그 병원을 굉장히 자주 갈 수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무료로 약도 탈 수 있고 뭐 무료로 다 할 수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공짜다 보니까 서비스가 조금 느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기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예약 잡기가 생각보다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솔직히 잔병 치레 같은 거는 조금 뭐 기다려도 괜찮잖아요. 예약이 만약에 뭐 2주 뒤에 잡을 수 있다라고 해도 좀 기다릴 수 있는데 아닌가? 그럼 기다릴 수 없는 건가? 어쨌든 근데 만약에 좀 급하게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막 1년 뒤에 수술이 잡히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돈을 좀 내서 프라이빗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이게 공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그 제가 보는 유튜버 중에 영국에 사는 유튜버 분이 또 따로 있는데 이름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분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잡으려고 했는데 수술을 뭐 내년에 잡아준다 했나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해가지고 프라이빗 병원에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본인의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서 뭐좀 달라질 것 같은데 좀 조그만한 잔병치레면 조금 기다릴 수 있으면 그냥 공짜로 다니는 게 좋죠. 그것도 다 본인이 비자 신청할 때 먼저 낸 돈이거든요. 약간 세금처럼 먼저 낸 돈이라서 그것도 미리 사용하면 좋죠. 유진님,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바쁜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약간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였지? 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 들어요. 내가 진짜 물론 유튜브 너무 좋고 영상 편집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 뭘 하면 내가 밤새서 일해도 행복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밤새서 일해도 너무 행복한 거? 그런 걸 좀 찾고 싶어요. 밤새서 막 새벽 2, 3시까지 일해도 행복한 거. 그런 거 요새 제가 고민 중이에요. 뭘 하면 나는 밤새서 일해도 행복할까? 없나 그런 건? 그런 건 없을 수도 있어. 리리님, 나 댓글 너무 느리게 읽는다. 미안해요. 리리님,
윤희님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게 제가 진짜 운이 좋은 게 저는 잔병치레가 진짜 없는 편이에요. 미안해요 리리님. 저는 너무 건강해요. 저는 대신 운동 꾸준히 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은 운동을 꼭 해요. 리리님. 일주일에 2번 운동을 꼭 하고 식단을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야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단백질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설탕 안 먹으려고 뭐 먹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이제 식단을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일주일에 2번 하고 멘탈도 최대한 이렇게 관리하고 산책도 하고 이래서 저는 운이 좀 좋은 편이에요. 잔병치레도 많이 없고 그런 편이어서. 아이스티님 집 사면 유튜브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집 사면 유튜브에 알려드릴 건데 아마 한 2-3년 정도 걸릴 거예요. 저도 돈을 더 모아야 되거든요. 수영님 집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이게 지금 저 문이 보이나? 저 문은 지금 가든으로 가는 문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저희 집 가든이 있고 잠깐만 보여요? 우리 집 가든 가든으로 가는 길이 있고 자 이쪽으로 가면 제 남자친구와 소파와 저기가 부엌이 있어요. 집 투어 영상 하나 찍었었는데 한 번 더 찍어야 될 것 같죠? 그죠? 댓글 밀린다. 지명님, 런던에도 강남이나 종로에 있는 평창동 같은 부촌이 많이 있나요? 서울은 강남과 목동 아파트가 부촌이고 여러분 영국이 계급 사회였던 거 아시죠? 그 포시 있고 뭐 중간층 있고 워킹 클래스 있고 그 미들 클래스 워킹 클래스 다 다른 거 알죠? 여기가 한국보다 더 심해요. 부촌이다 하는 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클래스별로 그러니까 뭐 요새는 뭐 이제 그 클래스별로 이렇게 뭐랄까 밖으로 드러나게 하진 않죠 당연히. 특히 런던은 그런 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 요새는 뭐 다 워킹 클래스야.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암묵적인 클래스가 아직도 있긴 해요. 부촌에 무조건 그 어퍼 클래스만 같이 살고, 좀 더 가난한 쪽은 이민자들이나 이민자들이나 아니면 워킹 클래스들이나 또 워킹 클래스도 솔직히 워킹 클래스마다 좀 다르잖아요. 뭐 내가 워킹 클래스인데도 은행에서 일하는 워킹 클래스가 있고 내가 뭐 편의점 캐셔로 일하는 워킹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 연봉 갭이 많이 나잖아요. 다 달라요. 부촌도 많고 빈촌도 많고 약간 그래서 치안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것도 좀 있어요. 여기 부촌 장난 아니에요. 겁나 비싸. 댓글 내가 잘 읽고 있나? 이 뭐랄까 이거 차이 뭐라 그러죠? 돈의 차이 있잖아요. 나 한국말 안 나온다. 이 돈 차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어쨌든 그 돈 많이 버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빈부격차 고마워요. 빈부격차가 심하다. 루님 안녕하세요. 라방은 처음이에요. 루님 반가워요. 제가 댓글 읽는 게 좀 느리죠? 미안해요. 유진님 영국 워홀은 1년에 1000명밖에 안 뽑죠.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데 떨어지면 어쩔지 걱정되네요. 네, 영국 워홀은 1년에 1000명을 뽑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우선 1000명을 뽑아. 근데 이 3반기에 1000명을 뽑았을 때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한 200명 정도 포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200명이 남잖아요. 그걸 하반기에 뽑아요. 그래서 상반기가 그나마 합격률이 좋거든요, 유진님. 그래서 상반기가 한 1월인가 2월에 뽑나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 근데 또 뺑뺑이라서 이게 랜덤이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2024년 상반기 노려보시고 떨어졌다라고 하시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2024년 하반기도 노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 이거 한번 짜보세요. 만약에 탈락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떨어졌거든요. 저도 영국 올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 2번째에 했을 때 붙은 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는 뺑뺑이 돌리는 거라서. 수영씨,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 찾고 싶어서 휴학 고민 중이에요. 이거 잔소리를 좀 해야 되나? 근데 휴학을 근데 하면 막상 생각보다 별거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단호박인가? 미안해요, 수영님. 이미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대학생활은 시간이 그래도 좀 직장인보다는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생활 하면서 차라리 휴학을 하기보다는
대외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막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시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휴학했다가 내가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 휴학을 했다가 그렇게 막 본인이 뭔가 계획이 이렇게 밀집하게 짜여져 있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휴학을 했다가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봐가지고 수영님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경우를 몇 번 봐가지고 휴학하는 거는 한번 고민해보세요. 뭐 내가 이걸 동아리를 할 것인가 대외 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휴학을 하고 인턴을 하고 싶으신지 뭔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시고 휴학을 하는 걸 추천해요. 안 그러면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미안해요. 수영씨 잔소리를 좀 했어요.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어서 그렇게 추천합니다. 아 댓글 밀린다. 댓글 밀린다. 자 오희님 새해 다짐 이미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요. 나 댓글 읽다가 또 놓쳤어. 잠깐만. 자 새해 다짐 이걸 말하고 싶었어. 밤을 새서도 내가 즐거운 일을 찾고 싶고 저는 그거를 우선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회사 일은 좀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왜냐면 회사의 목표가 내 목표랑 똑같진 않잖아요. 회사만의 목표를 내가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래도 제 유튜브는 저만의 공간이고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런던에서 돈 모으기, 뭐 20대에 1억 모으기 프로젝트, 뭐 2억 모으기 프로젝트 이런 걸 해볼까. 런던어의 집 사기 브이로그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 그런 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서운해하시려나? 내가 해외 취업이나 영국 워홀에 대해 좀 덜 다루면 서운해하시려나? 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게 저의 새해 다짐이에요. 내가 좀 더 이 갈증을 올해 좀 느끼는 게 갈증이야. 갈증. 이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여튼 그런 걱정이 있어요. 아 댓글 밀린다. 댓글 밀린다. 안녕하세요. 라이브 다시 보기 남겨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거 제가 이거 녹화되고 있지? 네 녹화되고 있어요. 이거 제가 편집해가지고 좀 짧게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바쁘시구나. 휴학 3년 한 사람으로서 윤희님 말씀 동의해요. 목표 하나라도 뚜렷하게 잡고 휴학하면 좀 더 나아요. 맞아 이거 목표를 하나라도 뚜렷하게 잡아요. 이 하나가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그 휴학을 할 때 목표를 영어 공부하기 이렇게 잡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기 절대 이런 목표 말고 예를 들어서 토익을 900점 이상 무조건 끝내놓겠다. 이런 거나 토플을 100점 이상 끝내놓겠다. 토플 100점이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토플을 100점 이상 맡아놓겠다. IELTS를 7단계 이상을 무조건 이번 휴학할 때 해보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잡아야지 그냥 이번 휴학 때 영어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 그 구체적인 숫자가 없고 이러면 굉장히 헐렐레 팔렐레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대로 잡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 만약에 뭐 대외 활동을 좀 더 제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휴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번 휴학 기간 때 대외 활동을 최소 2개 이상 해야지. 최소 대외 활동을 3개는 해야겠다. 3개도 이 분야 하나, 저 분야 하나, 이 분야 하나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으셔야지 이 휴학을 헬렐레 팔렐레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휴학이라는 게 사실 너무너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직장인이 되면 휴학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인이 되면 퇴사해야 돼. 퇴사.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니면 휴학을 하고 유럽 여행을 가겠다. 유럽을 한 달 여행을 해가지고 20개국 여행을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휴학이 만약에 내가 총 1년 동안 휴학을 한다 쳐요. 1년 동안 휴학을 하면 8개월은 알바를 빡세게 해서 내가 한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나머지 뭐 2-3달은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달은 유럽 여행을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계획적이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전 여행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행 가는 거 완전 추천. 휴학하고 여행 가는 거 완전 추천. 근데 대신 그냥 휴학하고 여행 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알바를 개빡치게 해서 한 뭐 1,000만 원을 모으고 그 다음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유럽 여행을 가서 뭐 몇 개국 여행하겠다.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거 해야지 하면 안 돼요.
아, 나 또 잔소리했어. 여러분 미안해요. 나 잔소리 너무 많이 한다. 잠깐만. 나 또 놓친다 댓글. 댓글 어디 갔어? 미안해요. 지명 씨. 남친과 한인마트와 한식당은 많이 가나요? 제 남자친구가 한식 킬러. 얼마 전에 저희 김장도 했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김장도 했어. 김치 킬러. 저보다 김치를 더 좋아해. 그래가지고 한식당 겁나 자주 가고 한인마트 굉장히 자주 갑니다. 오늘도 스팸 마요 덮밥 해 먹었어요. 수영 씨 조언 감사해요. 미안해요. 내가 잔소리해서. 수영 씨 화이팅. 슈아 화이팅. 자, 유진님. 런던에 올드 오크라는 코워킹 스페이스 아니나요? 커뮤니티 공간에서 일해보고 싶다. 미안해. 올드 오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코워킹 스페이스는 되게 많아요.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던 위워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에 가셔서 한 자리만 빌리거나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한 미팅 룸만 빌리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 커피나 이런 거 이렇게 커피 머신에 이런 것도 막 돼 있는 데도 많고 뭐 샌드위치 이런 것도 사 먹을 수 있어서 코워킹 스페이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막 나는 런던어에서 멋지게 일하는 약간 커리어 워먼한 느낌으로 이렇게. 댓글 너무 많아. 미안해요 여러분. 내 댓글 좀 빨리 어디 갔어? 아름이 안녕. 아름이 안녕. 제 친구가 들어왔네요. 하재영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들어왔구나. 반가워요. 제가 댓글 너무 늦게 읽어서 미안해요. 솜솜님 워홀 가서 문구나 의류 사업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워홀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따로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차라리 워홀을 오셔서 이 마켓 조사를 한다던가, 이 의류 사업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하는 기간으로 잡으시고 워킹 홀리데이는 그 다음에 직접 사업을 여실 거면 비즈니스 비자를 따로 받으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썸썸님. 워홀은 아마 일을 아예 안 하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일을 할 거면 프리랜서 아니면 뭐 프리랜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카페에 취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한번 내가 봤을 때 리서치 목적으로 오는 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워홀 와가지고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시나 다들 보고 이런 거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님 워홀을 가지만 영어에 자신감이 없다면 어떤 일을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유진님 우선 영어를 지금 당장 공부하셔야죠. 나 또 잔소리한다. 유진님 자 오늘 라이브 끝나자마자 영어 책 피시고 넷플릭스에서 미드 보시면서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자신감이 없으시다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한식당이에요. 한식당인데 솔직히 여러분 워홀 와가지고 한식당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그 여러분의 본인의 목표가 있잖아. 나는 워홀을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한식당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게 여러분의 마음 아닌가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긴 하죠. 우선 한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한국 친구도 좀 만들고 영어도 좀 익숙해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이 나라의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서 그러니까 한 3-4달은 한식당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스타벅스 이런 데서 일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옷에 관심 많으시면 유니클로, H&M, 자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뭐 커스터머 페이싱 잡이긴 한데 그런 데서 말하는 영어는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는 영어잖아요. 왜냐면 물어볼 만한 게 뭐 이 사이즈 어디 있어요? 뭐 저 사이즈 어디 있어요? 이거 색깔 어디 있어요? 이거 뭐 반품 돼요? 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식당에서 먼저 일하시고 영어에 좀 더 자신감이 생기시면 그런 뭐 의류나 서비스 뭐 H&M, 스타벅스 이런 거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 그 오피스 잡을 하고 싶으시면 영어를 조금 그래도 중급은 해야 돼요. 저도 영어를 엄청 잘하지 않아요. 저도 절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중급 정도는 되거든요. 오피스 잡을 하시려면 중급은 돼야 된다. 나 미치겠다. 나 너무 느려. 어떡해? 어떡해. 나 댓글 놓쳤어. 잠깐만. 댓글 놓쳤어. 고차야님. 이유가 뚜렷하게 좋다. 맞아요. 놓쳤어. 어디 갔어? 노광희님. 런던에서 초봉 5,057
57K면 괜찮게 받는 거죠? 너무 잘 받는 건데? 그거 누가 그렇게 받아요? 저도 못 받는 금액인데? 초봉이 그 정도로 받는다고요? 누가? 나 너무 부럽다. 그 잡 타이틀 좀 적어놔줘요. 광희님, 노광희님. 나 댓글 놓쳤어, 여러분.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정님, 호주 워홀 1.5년 차고 내년에는 컬리지 들어갈 예정인데 영국 생활이 너무 궁금해서 영상을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고마워요. 호주가 노잼이라고요? 제가 호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호주보다 그러니까 영국으로 오시면 대부분 도시로 오시잖아요. 대부분 런던으로 오시기 때문에 런던은 그나마 조금 놀거리도 많고 뭐 볼거리도 많고 뮤지컬, 술, 막 해리포터 좋아하시면 해리포터도 있고 축구 좋아하시면 축구 보러 다니셔도 되고 놀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런던이. 아마 호주에 비해서는 놀거리는 많을 수도 있어. 물가는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아름한님이 아까 썸썸님 질문에 답변을 달아줬네요. 고마워요, 아름님. 나 또 댓글 놓친다. 미안해요. 썸썸님, 영국에서 여전히 영상 편집으로 정규직 도전 가능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영상 편집으로 정규직 도전. 근데 영어를 우선 중급은 하셔야 되고 영어 중급 하시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그러니까 뭐 경력이 1, 2년에서 2년 정도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주니어로 입사하실 수 있거든요. 영상 편집이 솔직히 좋은 게 어느 정도 본인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쉬워. 내가 이 정도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증명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영어만 중급 정도만 되면 정규직 도전 100% 가능합니다. 이 사람처럼. 저도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었던 포트폴리오를 영자막만 좀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쉐어하는 느낌으로 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준비만 잘 하시면 된다. 쏨쏨님. 오희님, 한인 있는 곳은 안 가고 싶어요. 무조건 개발자로 취직할 거예요. 아자. 한인 있는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는 게 한국 친구 사귀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한국 친구 사귀는 거 너무 좋고 같이 뭐 한국어로 대화할 수도 있고 문화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한식당에서 너무 오래 일하면 이제 약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영국 워홀을 오는. 한식당에서 일을 해도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짧게 일하는 건 괜찮은데 2년 내내 한식당에서 일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럴 거면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한식당에서 3개월 정도 경력 쌓고 좀 돈 벌고 그 다음에는 현지 회사 노려보고 이렇게 뭐 개발자이시면 개발자 코딩 개발자는 취업이 할만해요. 오이님 영어만 중급 정도 하시면 개발자는 가능하니까 화이팅 하세요. 쏨쏨님과 아름님 지금 여기서 약간 사랑이 싹트고 있어. 쏨쏨 아름 사겨라. 지명님 드디어 따라잡았어. 지명님 혹시 날짜와 계획을 잡아서 여행 비용 준비해서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런 곳에서 여행 한번 가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저요? 여행 가볼 계획 있냐고요? 네. 나 질문 이해를 약간 못했는데? 근데 저 스페인도 가봤고 프랑스도 가봤고 이탈리아도 가봤고 독일도 가봤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만약에 돈을 좀 모아서 여행을 가면 안 가본 곳을 가보고 싶더라고요. 안 가본 곳이 몰타 이런 데 안 가봤고 사이프러스 이런 데 안 가봤고 저 이집트 이런 데는 안 가봤거든요. 아프리카 쪽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이집트 같은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그죠? 유럽에 있는 나라는 제가 몇 개국을 가봤지? 20개국 넘게 가봤어요. 25개국? 슬로베니아도 가봤고 뭐 스웨덴, 덴마크, 뭐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약간 유명하다고 하는 곳은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요새 약간 좀 안 가본 곳을 가보고 싶어요. 근데 또 집을 사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런던에서 한 2, 3년 안에. 또 돈을 모아야 돼가지고 이 예산이 그러니까 여행을 포기할 순 없어. 근데 이 예산 안에서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야지 이거를 좀 합리적인 돈을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행에 딱 100만 원만 쓰고 싶으면 이 100만 원으로 어느 나라를 가야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나 이 생각이 요새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집트는 좀 저렴하니까 뭐 그런 곳을 한번 가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붓따님 이름 귀엽다. 붓따님
해외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가 너무 개성 있는 건 별로일까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대신에 그러면 붓다님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너무 개성 있는 거가 몇 개 있으시면 좀 더 지네릭한 거, 그 약간 좀 더 일반적인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그래서 붓다님께서 나중에 면접을 보거나 할 때 나는 이렇게 개성 있고 이렇게 독특하고 이렇게 컨셉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일반적이고 무난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내가 만약에 붓다님을 인터뷰하는 사람이라면 난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컨셉이 다양하면서도 베이직한 것도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붓다님? 베이직한 것도. 둘 다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편집으로 만약에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면 영상 편집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상이 겁나 빠르게 막 탁탁탁탁 지나가는 게 있어. 그런 거 하나 만들어요, 포트폴리오를. 그 다음에 나는 천천히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만들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정반대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작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전? 하나의 그거죠. 나 또 말이 안 나오네. 전략. 본인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붓다님도 그 전략을 한번 잘 세워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노광희님, 이번에 아이가 대학원 졸업하고 에너지 관련 회사를 취직했는데 57,000으로 계약했다고요? 와, 여러분 저 한화로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광희님이 보내준 한화로 거의 거진 1억이야 저거. 9,200만 원이에요. 초봉이 9,200? 되게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잘 들어가신 거예요. 대학원이면 마스터이신 거죠? 마스터 졸업하고 에너지 관련 저희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연봉을 잘 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초봉을 아무리 잘 줘봤자 그런 AI 관련 초봉을 잘 줘봤자 이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근데 에너지 관련도 되게 잘 주는 편인 것 같네요. 초봉으로 저렇게 받으면 굉장히 잘 받으신 거고,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뉴욕에서 한 1, 2년 일하면 연봉 1억은 되게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뉴욕 가면 연봉 1억은 껌이라던데 런던도 연봉 1억 정도를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이랑 런던이랑 비슷한 수준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런던은 뉴욕보다 시급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이건 내가 짚고 넘어가야 돼. 뉴욕은 연봉 1억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런던은 흔하지 않아. 런던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 저도 연봉 1억 안 돼요. 저도 지금 연봉이 뭐 제가 풀어드릴 순 없지만 대충 제 연봉이 뭐 한 7천만 원대, 뭐 6천, 7천 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1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막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뭐 뉴욕이면 연봉 1억은 껌이라던데, 평균이라던데 라고 하면서 런던에서 1억을 못 버는 사람을 후려치게 하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해예요. 런던은 그렇게 시급이 많이 높진 않아요. 물론 서울보다는 높은 편이죠. 서울보다 높은 편인데 뉴욕이나 뭐 캘리포니아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런던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초봉이 지금 9천만 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제가 엄청 놀란 거예요. 엄청 잘 받으신 거구나. 제가 초봉을 4천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4천도 안 됐나? 제가 초봉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받으시는 거다. 댓글 또 놓쳤다. 오희님, 윤희님 말씀 잔소리로 안 들려요? 다행이다. 잔소리 좀 많이 해가지고 걱정했어요. 오희님도 행복하세요. 하즐님, 헤이즐이구나. 헤이즐님, 영어 공부에 관련된 컨텐츠 추천해줄 수 있나요? 나 이거 할 말 많은데 나 또 댓글 놓치겠다. 영어 공부는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이거 내가 많이 얘기하는데 인풋이 어떤 거냐?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본인이 인풋을 하는 게, 그러니까 두뇌에 넣는 게 있고, 아웃풋이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말을 하면서 뿜어내는 게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은 넷플릭스의 프렌즈 있잖아요. 넷플릭스의 프렌즈 꼭 보시고
유튜브에 그 라이브 아카데미라는 채널이 있어요. 라이브 아카데미. 이거 내가 어디다 쳐주고 싶은데 이거 제 채팅에 칠게요. 라이브 아카데미. 채팅창 밑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국인이신데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의 채널이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요. 영어 강의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 넷플릭스의 프렌즈와 유튜브의 라이브 아카데미로 인풋을 넣으시고 아웃풋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웃풋은 여러분 그 전화 영어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 전화 영어 잘 나오죠. 제가 광고했었던 브리티시 톡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광고는 끝났지만 그냥 언급을 하는 건데 브리티시 톡이 이제 영국인 튜터랑 그 화상 영어, 전화 영어를 하는 그런 앱이거든요. 뭐 꼭 이걸 이용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전화 영어를 하면서 내가 넷플릭스랑 유튜브를 보면서 배웠던 영어를 쓰면서 내가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I like you라는 표현을 배웠어. 그거를 전화 영어로 그 I like you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적절한 조화를 맞추셔서 영어 공부하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또 넷플릭스 뭐 모던 패밀리도 괜찮고 프렌즈 모던 패밀리 이 정도 수준이 딱 괜찮고 너무 어려워지면 본인이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딱 그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대화 수준이에요.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다. 썸썸님 브이로그 재밌어요? 영상 기다리다 목 빠집니다. 아 미안해요 썸썸님. 제가 직장인이잖아요. 제가 변명을 좀 해보자면 저도 영상을 자주 올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자주 올리고 싶은데 퇴근하고 저녁을 만들면 너무 힘들어. 주말에는 좀 늦잠도 좀 자고 싶어. 게으른가 봐요. 그래서 편집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편집하면 예쁘게 막 재밌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편집에 시간을 막 보내. 근데 또 친구랑 약속이 생겨. 그럼 친구랑 또 수다도 떨러 가야 되잖아요. 유튜브가 자꾸 영상이 늦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해요, 썸썸님. 미안합니다. 하호호하힝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히스님 한국 커리어를 영어로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팁이 있을까요? 어떤 포트폴리오인지 조금 자세히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뭐 저처럼 영상 편집이다 라고 하시면 그 한국어가 대충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영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알죠? 그 영상에 편집하는 스킬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그 정도는 그냥 영자막 정도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근데 내가 디자이너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도 솔직히 이 한국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스킬을 보여주는 거니까 뭐 영어로 뭐 타이틀을 달거나 뭐 영자막을 달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설명을 영어로만 대충 하면 커버가 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 이게 그 뭐랄까 스토리가 중요한 거다라고 하시면 영어로 다 번역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 포트폴리오가 어떤 건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진님 안녕하세요. 원희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지금 취업해서 반년 좀 넘은 25살인데 대학 전공과 관련된 일이 전혀 저와 맞지 않더라고요. 마음고생하면서 정도 붙이려다가 내년에 완전 다른 업계로 전직을 하려고 합니다. 1년 만에 그만두는 건 미련한 짓으로 보이나요? 아니요. 원희님 지금 차라리 1년 하고 내가 이 길과 맞지 않다는 걸 지금 알게 된 게 너무 행운이에요. 원희님. 지금 몇 살? 25살? 이거를 35세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25세 그걸 깨달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원희님. 너무 다행이에요. 앞길이 너무 창창해. 절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미련한 거는 나와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게 내 전공이기 때문에 그냥 이직하기가 힘들어서 이거를 꾸역꾸역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게 미련한 거지. 1년 해보고 내가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깨닫고 다른 쪽으로 공부해서 이직하는 게 똑똑한 거죠. 얼마나 똑똑해. 25살이면 창창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35에 한다고 생각하면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에 하는 거 너무 좋고 1년 일하셔서 퇴직금은 채우고 그만두세요. 퇴직금 받으시고 그만두는 걸 추천하고 저 너무 응원해요. 원희님.
나는 그 용기도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 본인이 맞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그 자세와 이직을 하는 그게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용기라는 게 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응원합니다. 원희님.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이직을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절대 미련하지 않아. 썸썸님,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집 정도 구매하려면 대략 얼마 정도일까요? 몇 존이신지도 궁금해요. 아, 이거 내가 말을 해줘야겠다. 개인정보 풉니다, 여러분. 자, 기다려봐요. 이 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 남자친구의 자가거든요. 1.5룸이에요. 그러니까 거실, 안방, 부엌,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고 보시다시피 가든이 있거든요. 가든. 저기로 가면 가든이에요. 그래서 가든도 있고 평수로 따지면 근데 제가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 한 15평에서 16평 정도 될 것 같아요. 1.5룸 그러니까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한 5억 3천 정도 할 거예요. 너무 개인정보를 내가 막 뿌리나? 5억 3천 정도 해요. 존 3. 5억 3천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 5억 봐봐. 5억 3천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그러면 디파짓으로 내야 되는 게 10%가 최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300만 원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억 3천에서 5,300을 빼봐요. 얼마야? 10, 100, 1000, 4억 7천이 남아요. 4억 7천이 남잖아요. 그 90%? 그럼 이거를 대출로 여러분이 메꾸시던가 나머지 4억 7천을 아니면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가 있어 라고 하시면 그분이랑 같이 대출을 받으면 4억 7천은 대출을 받기 쉬울 거예요. 두 명이서 받으면. 그래서 두 명이 같이 디파짓을 모아서 그러면 한 명당 10%만 모아도 한 명당 10% 모으면 20%잖아요. 그럼 이 집의 20% 금액은 디파짓으로 내고 나머지 80%는 대출로 땡겨가지고 두 명이 같이 집을 사는 거죠. 본인이 만약에 뭐 운이 좋아서 부모님께 돈을 좀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디파짓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디파짓을 막 50% 5억 3천짜리 집에 2억 3억 정도를 디파짓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만 대출로 처리하고 이러실 수도 있고. 자, 숫자 다 말했어요, 여러분. 소문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소문내지 마시고요. 아이고 나 또 댓글 놓쳤어. 아, 어떡하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누구 거 댓글 답변해주고 있었지? 쏨쏨님 끝났고 원희님 퇴근하고 저녁 만들면 시간 순삭. 맞아요. 진짜 퇴근하면 시간이 없어. 지명님 영어 공부가 혹시 한영 성경이요? 성경으로 영어 공부하기 힘들 텐데 성경은 한국말로도 힘들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기독교였거든요. 성경이 근데 그 번역체가 되게 영어가 그러니까 한국말이 번역체가 어렵고 영어도 성경이 영어로 쓰인 게 아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니까 그 나라 언어 뭐야? 예루살렘의 언어로 쓰였겠죠. 그것도 영어로 번역을 한 거일 거 아니야. 영어를 굳이 성경으로 뭐 물론 성경을 좋아하신다면 성경으로 뭐 영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영어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성경에 있는 영어가. 한이님 안녕하세요. 제가 댓글을 놓쳐서 지금 후딱 진행해볼게요. 언론사에서 일을 하셨다고 히스님. 언론사 저널리즘은 근데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저널리즘이 나라마다 특징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좀 해야 돼. 아, 다들 제 책이 가지고 웃는다. 미안해요. 어디야? 나 어디까지 읽고 있었어? 원희님 화이팅! 용기 얻어가요. 화이팅! 헤이즐님. 나 헤이즐님 댓글 좀 해줄게요. 위에 있어요, 여러분. 위에 좀 가면 자, 헤이즐님이 저에게 두 가지 옵션을 줬어. 첫 번째, 관심 없는 학과에 대학원 들어가기. 관심 없는 학과에 대학원 들어가기.
졸업하기 힘들고 학비가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졸업하면 초봉이 8천. 오, 초봉이 8천. 그 다음에 옵션 두 번째는 관심 있고 졸업하기 편한 학교의 전문 학사. 학비가 싸고 졸업하기 쉬움. 그치만 졸업하면 초봉 5천. 그러니까 하나는 좀 힘들고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초봉이 높고, 나머지는 좀 덜 힘들고 본인이 관심이 있고 근데 초봉이 5천. 이걸 주셨는데, 여러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초봉 5천. 왜냐면 이유가 있어. 본인이 너무 힘들고 관심 없는 일을 하면 이게 그 커리어의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거를 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를 근데 만약에 중간에 내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재미를 붙여 뭐 그러면 좋은 거긴 한데, 다 그럴 거라는 법이 없잖아요. 내가 일을 시작했는데 해도 하면 할수록 이 일이 진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해? 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뭐 돈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도 돈 얘기 너무 좋아하고 돈 모으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굳이 돈을 모으려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그 멘탈 헬스와 본인의 그 자존감과 행복, 저는 이게 1순위라고 봐요. 1순위. 돈은 2순위야.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저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잖아. 여러분이랑 수다 떠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댓글 밀렸어. 자, 이럴 때가 아니야. 어쨌든 헤이즐님, 저는 헤이즐님이 관심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하니님, 제 영상 보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고마워요. 영상 보고 스타트업 인턴 지원해봤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인턴 경력이 2번 정도 있고 알바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좋을까요? 저는 하니님, 저는 100번의 서류를 제출하고 97번 떨어지고 3번 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힘들죠. 인턴을 하실 때 그러면 하니님이 지금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이 인턴 뭐랄까 본인이 지금 당장 원하는 인턴이 아니더라도 우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조금 뭐랄까 레벨을 낮춰서 인턴을 구하는 건 괜찮을까요? 저는 런던에서 무임금 인턴으로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추천을 하는 건 아닌데 본인이 지금 당장 경력을 빠르게 잡고 싶다면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우선 최대한 많이 지원서를 보내는 게 그게 답이에요. 100개는 보내보세요. 미안해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이 힘들겠지만 그게 하니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회사가 원하는 것과 이 타이밍과 이런 게 그냥 잘 안 맞닥뜨려질 뿐. 우선 그거 CV 이력서를 최대한 더 많이 넣어보시고 어떻게라도 연락이 올 겁니다. 하니님. 화이팅. 너무 좌절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노력해보기. 만약에 돈이 내가 지금 없다 하시면 뭐 어디 알바라도 좀 뛰면서 계속 이력서 작성해보시고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하하하 내가 그때 정말 고생했었지 라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화이팅! 대출 이자랑 월세랑 맞먹는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월세를 계속 낼 바에는 돈을 바싹 모아서 집을 사는 게 낫죠. 그 월세가 막 180만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대출 이자도 100 뭐 그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근데 월세는 솔직히 약간 이제 버리는 돈이잖아요. 내가 집주인한테 버리는 돈이고, 내가 집을 한번 사면 똑같이 180만 원이 나와도 이 집은 내 집이고 내가 그 원금과 이자를 갚는 돈이기 때문에 이 180만 원에서 한 절반 정도는 그냥 내가 세이빙을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나머지는 뭐 이자로 빠져나간다 해도. 그래서 최대한 지금 여러분이 돈에 대한 좀 이런 좀 강박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지금 월세를 조금 줄여서 타이트하게 돈을 모으세요. 20대가 돈 모으기 제일 좋아. 타이트하게 쫙 가지고 돈을 모아서 차라리 목돈을 빨리 모아보세요. 목돈을 빨리 모아서 집을 빨리 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말이 쉽지 근데 그죠? 말이 쉽지.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했다. 힘들죠. 돈 모으는 거 너무 힘들지. 저도 진짜 막 음식점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음료수 살 돈이 너무 아까워서 맨날 그 수돗물 마시고 그랬거든요. 런던에선 근데
레스토랑 가서 수돗물 마시는 게 흔합니다, 여러분. 저가 이상한 게 아니라 흔해요. 근데 저는 그 음료 하나 시키면 5,000원, 6,000원 하거든요. 그 5,000원이 너무 아까워서 수돗물을 마셨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뭐 모두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내가 조금 집을 빨리 사고 싶거나 목돈을 빨리 모으고 싶으면 어느 정도 본인이 희생을 하고 좀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목돈이란 게 모이지가 않아. 제가 지금 1억 정도 모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런던에서 4년 살면서 진짜 거지같이 살았어요. 여행도 가가지고 짠내 투어하고 막 여행 가서 호스텔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빵으로 배 채우고 막 이러면서 근데 또 여행은 포기 못 해가지고 막 가서 빵으로 배 채우고 가서 막 다 걸어 다니고 그리고 런던이 지하철을 탈 때요, 여러분. 그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한 1,000원 정도 달라요. 근데 이 1,000원을 아끼자고 막 그 시간을 뭐 30분을 기다렸다가 타고 막 이랬어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1억이 모여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사면 1억이 안 모이더라고. 저 집주인도 옛날에 진짜 이상한 집주인이었거든요. 그 막 집 월세를 현금으로 막 받고 계좌이체하면 안 되는데 막 현금으로 받고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막 여기 청소를 제대로 하네 마네 저기가 어떤 네 마네 이렇게 잔소리가 겁나 심한 집주인이었어요. 너무 싫었지.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월세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런던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진짜 저렴의 끝판왕 한 70만 원, 80만 원 냈거든요. 런던에서 80만 원의 월세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이에요. 근데 제가 그 80만 원을 이렇게 어쩔 수 없어. 내가 그걸 희생을 해가면서 그 뭐 같은 집주인 대응해주면서 돈을 바짝 모았어요. 어쨌든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뭐 수돗물 마시면서 이렇게 돈 모으시는 거예요. 나 또 댓글 놓쳤어. 썸썸님 집 구매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서 주플라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다른 사이트 있나요? 있죠. 썸썸님 제가 Rightmove였던 것 같은데 맞나? 제가 댓글 창에다가 적어놨거든요. Rightmove 이거 굉장히 큰 웹사이트예요. 댓글 창에다 그렇죠. 여기에 그 런던 집 엔간한 건 다 나와 있거든요. 저도 가끔씩 막 이렇게 런던 집 스크롤링 해보거든요. 너무 재밌어. 막 이 집은 집 구조가 멋 같은데 뭐 이거 막 5억이나 하네? 막 이러면서 이 집은 정원이 없는데 이 가격이면 말이 안 돼. 막 이러면서 와, 이 집 너무 예쁘다. 사고 싶다. 근데 3억이 부족하네. 막 이러면서 맨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 또 놓쳤어. 어디야? 놓쳤어. 그죠. 오희님, 성경의 내용을 말투를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으니까 추천 안 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이 어려워. 썸썸님, 남자친구분께서 한국어 배우고 하시는 게 진짜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남자친구 자랑을 조금만 해도 괜찮을까요? 저 친구가 진짜 안녕. 안녕. sorry. 정말 스윗한 게 그러니까 한국인은 제가 처음으로 사귀는 거래요. 근데 이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영국인이니까 외국인은 아마 처음 사귀었을 거예요. 저를 처음. 근데 이 한국인이랑 사귀고 나서 한국 문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요새 뭐 보는 줄 알아요? 인간극장을 봐요. 인간극장 유튜브에 영자막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인간극장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인간극장을 왜 봐?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싶어서 그걸 알고 싶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나 너무 감동받았잖아. 스윗하다 스윗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듀오링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막 그 한국어 화상 통화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한국어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물어보니까 너네 부모님이랑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서 라고 하는 거예요. 나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영어를 못하세요. 뭐 옛날 사람? 그 당시에는 영어를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가 이제 몇 년생이냐 한 60?
우리 엄마 나이 몇 살이지? 58년생인가? 96 아니다 65년생? 약간 몰라. 어쨌든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영어를 잘 안 하셨으니까 영어를 아예 못 하세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너무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한국어를 배우는 게 저는 약간 저희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그죠? 리리님 나가시네. 리리님 잘 가요. 칸초미츠님, 영국 집 월세보다 주세가 더 많은가요? 진짜 저렴하게 간다 해도 평균이 얼마 정도 드나요? 그 주세로 그러니까 주세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주세로 말을 해줘도 대부분은 월마다 돈을 받더라고요. 그 주세를 월세로 바꿔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더 이득이거나 뭐가 더 싸거나 비싸거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월세가 좀 더 흔해요. 월세가 좀 더 흔하고 진짜 저렴하게 간다 해도 월에 100만 원은 들어요. 진짜 저렴하다. 월에 100만 원. 진짜 저렴할 때 월에 100만 원이고 기본적으로는 130, 140 하시고 좀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150은 정말 쉽게 넘어가거든요. 아이고 한이님 지원서 100개 넘게 지원하고 있어요. 고생이 많아요. 한이님 화이팅. 한이 화이팅. 헤이즐님 아까 그 대학원 근데 대학원이 쉽지가 않거든요. 헤이즐님이 지금 아까 그 대학원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할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걸 할까 이걸 고민하셨던 분인데 그 대학원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본인이 맞지도 않은 좋아하지도 않은 걸 이 대학원을 보낸다라는 게 저는 좀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영주권 때문에 너무 영주권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본인의 행복과 이 본인의 정신 건강을 너무 해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헤이즐님이 알아서 다 고민을 하시겠지만 화이팅! 행복을 저는 우선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타얀님 영상이랑 사진 쪽에 관심이 있고 남들보다 잘하는데 누가 내 영상에 간섭하고 내가 생각한 방향이랑 달라지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고타야님, 그러면 고타야님 지금 혼자 일하세요? 지금 프리랜서세요? 아니면 저는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영상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쩔 수 없게 회사가 원하는 방향, 내 보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직업의 숙명이에요. 본인이 사진이나 영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100%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비즈니스를 차려야 돼. 본인이 프리랜서 해도 근데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우리처럼 디자이너, 영상 편집, 사진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클라이언트한테 잘 맞춰주고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미래에 뭐랄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을 밀고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화이팅. 아이고 나 댓글 또 놓쳤어. 여러분 미안해요. 헤이즐님 4년에 1억 모으셨다는데 여행도 다니셨고 한 거면 엄청 열심히 모았네요. 맞아요. 저 4년 동안 자취했다 했잖아요. 자취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영국에서 1억 모은 거니까 거지처럼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게요.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게요. 바닐라님, 나 드디어 좀 따라잡았다. 바닐라님, 호텔 프런트는 무경력은 힘들까요? 호텔 프런트 그 리셉셔니스트 얘기하시는 거죠? 무경력이어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런 서비스직은 이제 뭐랄까 좀 경쟁도 좀 치열한 편이고 시급도 그렇게 막 좋은 편도 아니어가지고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무경력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무경력으로 하시려면 본인의 연봉, 본인의 시급 이런 거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인간극장. 나 이제 봤어 댓글을 인간극장으로 증명하는 찐사랑.
아 진짜로 진짜 인간극장을 보더라니까요. 근데 너무 재밌대. 한국인들이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게 너무 재밌대요. 진짜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죠. 찐스윗. 인간극장이 나는 영어 자막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유튜브에 검색하면 영어 자막이 뜨더라고요. 그렇대요. 윤희님 다른 건 척척 박사인데 어머니 연세는 모르는. 저 바보예요 바보. 척척 박사 아니야 바보야. 한율님 교환학생이랑 워홀이랑 고민 중인데 어느 걸 더 추천하시나요? 우선 교환학생. 교환학생은 왜냐면 대학생일 때만 할 수 있잖아요. 한울님 그러면 교환학생을 지금 해보세요. 교환학생을 해보고 본인이 외국 생활과 이런 거에 맞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본인이 내릴 수 있어요. 내가 외국에서 한 교환학생 하면 대부분 한 학기 6개월 살잖아요. 6개월 살면서 이게 너무 재밌고 영어도 생각보다 빨리 늘고 외국 생활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내가 그게 좋으면 그거를 워홀을 그 다음 선택지로 교환학생 다음 선택지로 워홀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교환학생은 지금 아니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을 해요. 근데 만약에 교환학생 갔는데 외국 생활이랑 진짜 안 맞을 수 있어. 그런 경우 저 너무 많이 봤어요. 교환학생 왔는데 외국인이랑 대화도 너무 힘들어. 영어도 생각보다 너무 안 늘어. 이 외국 문화 너무 답답하고 싫어. 이럴 수 있거든요. 교환학생 해보고 워홀에 대한 마음을 그럼 접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저는 우선 교환학생을 먼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워홀 가시는 걸 추천할게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댓글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왜냐면 나 퀴즈도 준비했거든. 나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쏨쏨님 상반기 워홀 준비 중인데 하반기 떨어졌어요. 내년 상반기가 마지막 지원 가능한 나이라 걱정이 많이 돼요. 쏨쏨님 그러면 이거 어때요? 우선 내년 상반기에 지원을 해봐요. 근데 그럼 내년 하반기를 지원을 못 하시나? 우선 상반기를 지원을 해보고 만약에 떨어졌으면 아일랜드가 지금 만으로 30살까지 워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만약에 떨어지면 아일랜드라도 한번 가보세요. 아일랜드로 워홀을 가셔서 거기에서 경력을 좀 쌓으시고 다시 영국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온다던가 이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영국 워홀이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아일랜드를 가시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이렇게 나이 많이 받아주는 나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셔서 외국에서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다시 영국을 도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하반기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말한 대로 워홀 중에 나이를 좀 더 많이 쳐주는 나라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플랜 B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중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대학원을 가셔서 학생 비자를 받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추천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공부가 쉽지 않아. 오케이. 미리 IELTS 점수 따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IELTS 점수가 2년밖에 그게 증명이 안 돼요. 굳이 미리 따놓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따놔봤자 나중에 취업 비자 받을 때 그게 2년이 지나면 다시 상쇄되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공부를 미리 하는 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뭐 굳이 점수를 지금 따놓을 필요는 없으시고 지명씨 댓글만 읽고 퀴즈 나갑니다. 지명씨 댓글. 런던 지역 중에 첼시가 서울로 치면 서쪽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첼시는 서쪽은 맞거든요. 첼시가 서쪽 지역이라 그러니까 지리상으로 따지면 뭐 영동포나 뭐 강서구 이쪽이긴 맞긴 한데 그건 진짜 지리상인 거고 따지고 보면 강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첼시가 굉장히 비싸요. 첼시가 비싸. 그래서 뭐 강남이나 뭐 청담동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서쪽에 있긴 하지만 서쪽의 청담동 되게 비싼 동네예요. 첼시. 그래서 굉장히 비싼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정신이 없었던 라이프가 끝을 맺고 있는데 제가 퀴즈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세 분에게 퀴즈를 낼 거니까 요거를 맞추시면 선물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의 퀴즈를 내겠습니다. 가장 빨리 채팅창에 답을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지금 다들 준비되셨죠? 아 이거 라이브 재밌었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자 퀴즈 첫 번째 나갑니다. 윤희의 만 나이는? 윤희는 만으로 몇 살일까요? 나왔어. 빨리 나왔다. 아이스티님 정답! 아이스티님 정답! 자, 아이스티님 27 맞습니다. 제가 96년생 만으로 27 25 뭐야? 다들 진짜 웃겨 정말. 아, 25 생각보다 많은데 뭐 정답으로 쳐주고 싶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티님 정답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채팅창에 제 이메일 적어놨거든요. 이메일로 아이스티님 저한테 윤희님 제가 퀴즈 첫 번째 정답자예요 라고 보내주세요. 아이스티님. 그럼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어놔야지. 아이스티님.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 퀴즈. 이거는 여러분이 쉽게 맞출 수 있어. 요즘 제 남자친구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져서 보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4글자. 이 프로그램의 이름 4글자. 여러분 라이브 열심히 들었네. 1등 누구야? 쏨쏨님 1등입니다. 쏨쏨님 자 축하드리고요. 인간극장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요새. 자 쏨쏨님께 두 번째 퀴즈 정답. 자 쏨쏨 두 번째 퀴즈 정답자 쏨쏨님께 제가 선물을 하나 그죠? 다들 너무 빨라. 이게 너무 인간극장이 되게 강력했구나. 우리 쌤이 그렇습니다. 인간극장을 요새 열심히 보고 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 인간극장이. 그래서 여러분도 추천해요. 할 거 없다라고 하시면 인간극장 보시면 되게 재밌어 생각보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질문. 아 이거 좀 쉬운데 윤희가 다니는 회사는 땡땡땡땡 회사거든요. 이 땡땡땡땡에 들어가는 네 글자. 힌트는 챗 GPT. 나왔다. 아 빠르네 다들. 이거 인터넷이 빨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 인터넷 속도인가 이게? 채팅 속도가 아니라 인터넷인 것 같아. 아 수영님 인강지능 뭐예요? 인강지능. 자 이번에는 고타야님 축하드립니다. 고타야님 제가 이메일 여기다가 적어 놓을 테니 이메일로 제가 세 번째 퀴즈 정답자입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다들. 자 아이스티님, 쏨쏨님, 고타야님 이렇게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이제 라이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재미있었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 녹화본은 유튜브에 그 타임스탬프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아 배송비가 더 나올 것 같다고요? 아니야 이거 선물을 배송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선물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선물. 제 전자책 드릴 거예요 공짜로. 한국이면 배송비가 더 나와 진짜. 제가 미안해요. 선물을 여기서 보내줄 수는 없어.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제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걸로 해드릴게요. 유익하고 재밌었어요. 아 쏨쏨님 늦게 들어서 아쉬워요. 아이고 미안해요. 다음에 좀 더 늦게 켜볼까? 혹시 오늘 라이브에 피드백이 있으시다.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이게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항상 발전하는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사랑해요.
Sam, you wanna say goodbye?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들려요? 제 말하는 거? 크게, louder. 응? louder.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들려요? 안 들릴 것 같은데.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 잘 들려요? 아. They say you should enjoy the Korean program that you watch. 그러면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아, 광희님은 아이 물건을 한국에서 많이 보내주시는구나. 맞아요. 배송비가 너무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비싸더라고요. 안녕.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다들 너무 고마워요. 안녕. 아쉽다.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 자주 해볼게요. 안녕. 왜 어떻게